이런 지점은 이제 쌍고점 형성이 조금 되는 부분이에요. 더 사실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이제 궁금한 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사, 2차 전지, 양극재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심사는 맞아요. 자, 삼형제,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결국 이 삼형제 간 키 맞추기 여부인데 계속 중장기적으로 좋다고 하지만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단기 눌림목에서 싸게 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뭐 그런 단기 눌림목 포인트는 어느 정도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좀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포스코 케미칼이야 뭐 잠깐 꺾였다가 121선 결국 지지 받았죠.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이 살 포인트예요. 이런 자리 61선 이런 121선 자리까지 만약에 이격을 주면서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살 자리라고 보시고 일단은 손절 잡고 사셔도 돼요. 근데 손절도 조금 크게 한 15% 이상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지점은 이제 쌍고점 형성이 조금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대규모의 양극재 공급 공시라던가 음극재를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프리미엄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LNF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쌍고점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은 일단 늘려왔던 지분율을 살짝 줄이는 행태가 조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줄이는 건 멈춰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줄였다가 121선 정도에서 결국은 지분 줄이기가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이런 업체들은 또 신고가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리포트들이 나온다 라고 하는 부분과 저는 글쎄요 여기에서 더 사실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가 그냥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사시면 좋았고 지금은 이제 약간 차익 실현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단계까지는 온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아까하고 좀 다르죠. 이건 에코프로 BM의 차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바닥을 칩니다. 여기까지 바닥 치고 난 이후에 1월부터 가열차게 외국인 지분율 올라오면서 주가도 그대로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체가 있고 시가총액이 크고 이런 쪽들은 여러분들 기관의 수급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지분 들고 50% 이상 들고 주무르는 것처럼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향후의 성장성을 보고 이렇게 지분이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5일선 타고 너무나도 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좀 아슬아슬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작년 6월 말 정도 보면 이때도 좀 길게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매물대도 좀 형성된 부분들이 지금 3일째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지금 양봉 전환으로 오늘 장도 마감을 하긴 했지만 투자 동향을 한번 볼까요? 네. 아직까지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외국인들은 계속 늘리고 있었는데 일단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바로 접근한다라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불안한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다. 네,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조금 더 눌림목을 약간은 열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어차피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가라는 게 매일매일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언젠가 조정이 오고 눌림목이 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또 악재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테슬라 쪽에서 이제 FSD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리콜을 자발적으로 했잖아요. 그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카메라만 가지고는 완전 자율주행 안 되고요. 5G라던가 이런 통신망들이 연계가 돼서 커넥티드카 통신 시스템이 갖춰지고 거기다가 레이더, 라이다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악재성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지금처럼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살짝 반등한다 라고 했을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테슬라 지금 121선을 제대로 못 뚫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매물대가 되면서 다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이슈에 따라서 우리 배터리 밸류 체인들의 주가도 추가적인 하락이 모멘텀과는 관계없이 이런 이슈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접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만 관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배터리 밸류 체인 이제 가장 배터리 셀 쪽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있고요. 그 밑으로 배터리 원가의 50%인 양극재를 하는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케미칼 같은 업체들이 있을 거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있는데 그쪽은 아직까지는 하이니켈은 아니에요. 네, 811은 아니고 622 정도예요. 니켈이 60%, 그리고 나머지 코발트, 망간이 20%씩 들어가는. 근데 니켈의 비중을 더 높이고 코발트 이런 거 낮춰야지만 배터리 원가가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구반반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라던가 아니면 NCA, 니켈, 코발트, 망간 대신에 알루미늄 이런 쪽들이 들어가는 그런 쪽들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밑으로 또 하나가 이제 연결이 돼요. 이 양극재, 아까 500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필수, 원가의 60에서 70% 차지하는 휘토류, 어떤 거죠? 리튬인가요? 리튬이에요. 네. 네, 60%만 잡아도 500조의 60%는 또 300조예요. 이런 식으로 전체 수주 잔고로부터 여러분들이 밑으로 하나씩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배터리 단에서는 충분해요. 그래서 그거에서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렸던 대로, 네, 포스코홀딩스 한번 주가는 엄청나게 좋죠. 뭐. 예. 지금 사실 너무 좋아서 네. 손가락만 빨고 있는 계속 52주 신고가죠. 예.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분율을 의미 있게 막 늘리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일단 이런 리튬 쪽에 산업들이 부각을 받고 수직 계열화 이런 부분들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단기적으로 이 위치 38만 원 정도까지는 이번 흐름에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이런 식으로 터져주는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야지만 이거 뚫고 결국에는 포스코홀딩스가 철강보다는 이런 리튬 같은 쪽들의 밸류를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전에 갔었던 뭐 이런 가격대 50만 원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배터리 밸류 체인에서 포스코홀딩스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배터리 셀, 양극재, 리튬 이렇게 3단계로만 지금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배터리 쪽 라인은 단기 네. 눌림목을 이제 좀 당분간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 네. 좀 더 지금 살만한 그 주가가 주식이 뭐 있나라고 했을 때 좀 네. 어떤 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제가 이제 2차 전지도 굉장히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원래 주식 사랑하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 또 좋아하는 섹터가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죠. 아, 의료기기. 굉장히 좋아해요. 네, 이거 뭐 차트만 이거는 잠깐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면은 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매출 큰 거 루트로닉이 있어요. 루트로닉. 네. 루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최근 이런 식으로 예. 뭐 월봉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또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 비올, 예. 네,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아, 원택, 이거 지금 월봉입니다, 여러분. 와. 엄청나게 뚫고 올라가죠. 이게 예전에는 이제 정말 부각되던 업체들이 몇 개 없었는데 이런 장비들이 해외로 수출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80-80 클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80여 개국 이상으로 수출을 하고요. 수출의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80%가 넘어요. 그런데 나가는 쪽들이 예전처럼 동남아 뭐 이런 쪽들이 아니고 미국, 유럽, 일본 이런 쪽들에서 이 기기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쪽의 대학병원이라던가 이런 쪽들. 레퍼런스를 갖추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제일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뭐냐? 이 장비들이 나간 이후에 뭐가 나간다? 계속적으로? 소모품. 예. 소모품의 매출이 많이 나가는 게 답인 거예요. 근데 소모품을 많이 쓰려면 뭐가 돼야 되죠? 점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걸 더 많이 써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경제 연착륙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노랜딩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동남아라던가 이런 쪽들이 아니고 선진국 쪽으로 나가니까 1인당 와서 이런 피부과나 이런 쪽들에서 쓸 수 있는 비용 자체가 동남아와 선진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소모품의 매출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면서 우리가 폴란드로 무기를 수출한 K방산뿐만 아니라 K이용이 프리미엄을 톡톡히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고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단순히 우리 지금 100세 시대 왔어요. 100세 시대 왔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120 막 이렇게 수명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단지 외양에만 신경을 쓸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체 건강함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잊혀졌던 종목이 될 수도 있는데 인바디
라는 기업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미군에 좀 공급한다고 좀 소식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여러분들 아시죠? 스포츠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이런 스포츠 구단, 전 세계의 스포츠 구단 270여 개 이상에다가 인바디 공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올해 뭐 새해가 됐으니까 한번 운동 가열차게 해볼까 하고 헬스클럽 가면 뭐 하죠? 이거 양손에 딱 잡고 하죠. 체성분 분석합니다. 그게 바로 인바디예요.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씩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정용 이런 것들까지 C2C 형태로도 갈 수 있고요. C2B 형태에서 조금 더 판매 활로를 더 개척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결국에는 단순히 외양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되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체를 위한 이런 체성분 분석기, 스킨에서 바디까지 이런 확장이 되는 흐름들도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주가는 매력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동성 측면에서 결국에는 이런 쪽들까지 온기가 다 퍼진다라고 했을 때는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건강에 대한 예전에 보면 이제 막 이거랑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뭐 불로초 이런 것들 맞습니다. 건강한 수명을 위해서 한때 엄청났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했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이거의 밑바탕이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바디 같은 체성분 분석기를 하고 있는 회사, 향후에 더 포트폴리오로 넓혀갈 수 있는 이런 기업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지금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사긴 또 여러분들 또 분명히 그거 나올 거예요. 바닥에서 20배 올랐는데 사라고? 네, 분명히 그 얘기 나올 거라서 제가 인바디라는 종목을 하나 더 같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 다 SM 고생 많이 하시죠? 네네. SM 한번 차트 띄워놓고 그냥 요즘 여의도에서는 그냥 이 SM이 돌아가는 새 주인이 누가 될지 그냥 대략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건 투자 주의 종목이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이제 저 팝콘 각으로 이제 구경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이고요. 아마 예전에 SM의 이제 엔터 쪽, 이런 쪽들이 사실상 좋았었는데, 이렇게 꺾였었던 이유들이 잠깐씩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오는 건, 이쪽이 단순히 엔터뿐만 아니라, 결국엔 NFT, 메타버스, 생태계까지 다 연결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2020년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에 유동성이 막 시장으로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 나왔다가 잠시 주춤을 했었던 건 이제 유동성을 시장에서 걷어들이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네가 엔터지 무슨 메타버스하고 NFT야 라고 하면서 부여했었던 밸류를 깎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PER을 예를 들어서 40배, 50배 유동성들 들어올 때는 너 그렇게 받아도 괜찮아. NFT하고 메타버스 하면서 각각의 아티스트 IP 가지고 향후에 NFT 거래소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거래하고 할 거니까 라고 줬던 거죠. 근데 유동성이 회수되기 시작하니까 무슨 엔터가 메타버스야 하면서 밸류를 이제 40배, 50배 주던 걸 30배, 20배 이런 식으로 내리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불이 붙었죠. 리오프닝. 코로나가 끝나고 리오프닝 되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온라인 콘서트만 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 콘서트도 한다고 하네. 네, 둘 다 한다. 그러니까요. 수익성이 또 개선되겠네. 믹스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반영이 되는 와중에 이제 또 지분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들고 계시던 분들은 아마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파신 분들도 많을 거고 홀딩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하이브 쪽에서 일반 주주들의 지분을 얼마에 가져간다라고 얘기했냐면 12만 원이요. 12만 원이죠. 네. 예.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가 좀 분석한 걸 보면은 카카오 측에서는 카카오 엔터를 통해서 엔터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지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9% 지분 확보해냈던 거에서 나머지 우리가 조금 더 해가지고 SM을 가져와서 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이브 쪽에서 갑자기 이제 뛰어든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공개 매수가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화두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만 1,000원을 애널리스트 분이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12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를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건은 하이브 쪽에서 그러면 만약에 카카오가 이런 공개 매수에서 지분을 더 끌어가고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재밌는 수급이 SM에서 나왔어요. 네. 이거 아마 뉴스 다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갑자기 맞아요. 어디서 수급이 들어왔고 어제 기타법인에서 맞습니다. 850억 샀죠. 근데 그동안에도 기타법인의 움직임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조금씩 사왔는데 이건 이제 어제 IBK 증권 판교점으로 나타나면서 카카오의 우군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보면은 180억 사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국인, 개인, 기관이 전부 다 던지고 기타 법인이 받아가는 이런 양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지분은 점입 가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이브가 일반 주주들의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단기간에 조정이 되나요, 근데? 네, 뭐 가능할 것 같고요. 15만 원 이상으로 올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약간 좀 투기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뭐 신규 매수를 해서 뭐 정말로 단기간에 뭐 30% 상한가 한번 먹고 나오자 이런 거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접근하실 분들은 5일선 여기 보시면은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밑꼬리가 달리면서 5일선 터치하죠. 그럼 여기에서 사보는 거예요. 손절 잡고 한 12만 원 정도에. 그래서 내가 일정 부분 가격 얼마 정도 되는 수익 실현하겠다. 그리고 얼마 정도 되는 손절하겠다. 이걸 내가 사는 시점에 미리 결정이 머리에서 돼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들어가면은 올라가네 하면 어디에서 팔지 모르고 떨어지네 하면은 그냥 놔두면 또 올라가겠지 라고 하면서 뜻하지 않은 중장기 투자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실 분들은 반드시 내가 어디에서 수익 실현하고 어디에서 손절하겠다 이걸 세워놓고 들어가시라 라는 말씀을 SM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올라갔던 AI, 로봇 같은 것들도 5일선 타고 올라가면 이거 정신 못 차립니다. 내가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왜냐하면 내용을 잘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AI와 로봇의 실체가 도대체 있는지, 어디에 쓰고 있는지, 뭐 고피자나 뭐 교촌치킨에서 이런 걸 쓰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고 들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어디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여기 이상 올라가면 내 영역이 아니다. 이런 것들도 반드시 좀 체크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테마주, 최근 핫한 테마주 사라는 말씀 아니고 또 혹시나 재미삼아 건드려 볼 분들은 반드시 손절 라인 딱 철저하게 잡고 그럼요. 좀 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5월에 다시 한번 장마차장님 모시고 또 쏠쏠한 투자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승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